오늘 첫 번째 얘기는요, 이 사람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군지 영상을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업소에서 협박 비슷하게 받으셨는데 억울하신 점은 없으세요? 아니, 그 또한 그것도 잘 성실히 임하고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심경은 어떻습니까? 예,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그 혐의를 받는 이선균 씨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 그래서 정밀 감식을 했어요.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했는데 뭘 보냈냐? 이선균 씨의, 자,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선균 씨의 다리털을 이 국과수로 보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국과수에서 경찰의 감정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감정 불가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감정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인데요. 말은 즉슨 이 마약류를 검출하기 위한 이 채모의 중량이 부족하다, 중량 미달을 이유로 이제 감정 불가라는 통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아니, 살다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마약 정밀 검사가 양성이면 양성, 음성이면 음성이지. 그 중량 미달이라는 해괴망측한 표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온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굉장히 화제의 사건이었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여기에 투입된 경찰분들도 그 마약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네.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다리털을 채취할 때도 당연히 충분한 양을 채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하. 그런데 지금 중량 미달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중량 미달이라고 하면 업무를 너무 미숙하게 했다, 너무 조금 뽑았다 다리털을, 네. 그 얘기잖아요. 네.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 네. 한마디로 아직까지 양성이라는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경찰이. 네. 수사가 시작된 지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경찰은 이 증거를 채취할 마지막 기회가 지금 다리털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리털을 검사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황당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다리털을 적게 뽑았어. 다리털 좀 충분히 뽑지 그랬어. 라는 거예요. 다리털 중량 미달로 이거를 정밀 검사하기가, 분석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보세요. 과거 여러분 보세요. 박유천 씨 사례 아세요? 그 박유천 씨 사례도 있어가지고 그때도 이 다리털 채모의 정밀 감식 결과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김묘성 기자님. 그렇습니다. 박유천 씨도 당시에 모발과 소변 검사,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마약 성분이 검출된 곳이 바로 다리털이었었거든요. 아하.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도 집중이 됐었고, 그때 다리털 정밀 검사에서 검출이 되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집중을 받았고, 사실상 경찰 입장에서는 다리털이 마지막 남은 물증 확보의 어떤 기회로 여겨졌었죠. 네. 때문에 이번에 음성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차라리 낫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경찰의 부담이 굉장히 커진 건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코미디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무슨 이거 아마추어 같은 행동이야,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찰이 채모를 채취해서 국과수로 넘겼는데 국과수 답이 중량 미달이야. 검사하기가 좀 어려워. 그런다는 거야.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경찰은 채모를, 즉 다리털을 추가로 채취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한다는데, 만약에 이 이선균 씨 측에서 응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근데 아마 그렇다고 하면 또 신체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하겠죠. 근데 사실 좀 경찰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만약에 추가로 다리털을 받아서 국가수를 보냈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번에는 나오지 않아 버리면,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아 버리면,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뭐 뚜렷한 물증도 없이
지금 어쨌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성균 씨나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지드래곤 역시 네. 뭐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아하. 이성균 씨에게도 가만 들어보면 혐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 뭐냐면 유흥업소 직원이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고 해서 줬는데 나중에 그걸 마약 먹은 거라고 해서 협박을 해서 돈을 줬다. 이게 지금 이성균 씨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하. 일단 그것도 없이 수사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고 네. 하지만 물론 이 검사 결과에만 수사가 이것만 가지고 수사 유무가 결정되는 것, 혐의가 유무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 그 외에 지금 뭐 이성균 씨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이나 그리고 또 관련자들 뭐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사람들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이런 걸 포함해서 합쳐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뭐 머리카락, 손톱, 무슨 뭐 다리털 이런 곳에서 아무 성분도 나오지 않았는데 마약 혐의로 처벌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건은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어머나? 쉽게 말해서 불에 안 치기도 전에 밥을 불에 안 치기도 전에 사람들한테 먼저 알려져 버린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번에 채모를 충분히 국과수에 보냈으면 뭐 양성이 나온다, 음성이 나온다, 뭐 혐의가 뚜렷하게 나온다라고 저희가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경찰이 부주의했다 한 거 그건 확실하잖아요. 지금 경찰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찰도 부담 100배일 것 같은데 현재 전현 평론가님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구속된 그 유흥업소 실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 이 실장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기소가 된 건데요. 아하. 지난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여성에 대해서 쫙 수사기관에서 봤더니 이미 전과 6범, 그것도 마약 투약의 혐의가 이미 예전에 적용돼서 재판을 받은 경력이 있었고요. 아하.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 마약 관련해서 간이 검사를 받았는데 네. 이미 상당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이제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본인이 여러 차례 마약이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두 번째로는 본인이 아는 의사로부터 이성균 지드래곤에게 전달한 혐의, 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성균 씨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20대인 이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인을 많이 할까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강남에 있는 굉장히 고소득층 대상의 회원제 유흥업소가 있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일하면서 연예인들과 또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지금 가수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 하니까 네. 그 사람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는 이 화면 보세요. 이 화면 조금 전에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조금 전까지 저희가 이성균 씨 얘기를 했잖아요. 이성균 씨 관련 새로운 소식 들어왔잖아요.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보세요. 오른쪽 G 드래곤 씨 관련해서 등장한 이름이 있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바로 배우 김민준 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허. 그 지드래곤의 누나가 패션 사업가이자 인플루언서로 굉장히 유명한 권다미 씨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권다미 씨와 결혼한 사람이 배우 김민준 씨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김민준 씨가 매형인 거죠. 매형이 그래서 되네요. 처남인 지드래곤을 응원하는 SNS 메시지를 또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 이 내용을 보면 네. 지드래곤 가디언스 오브 데이지라고 사진이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지드래곤이 설립한 패션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로고 그리고 상징인 데이지 요거를 활용해서 팬들이 제작한 거예요. 네. 필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많이 뿌려서 캠페인성으로 한번 우리 지드래곤을 응원하고 싶다, 공개 지지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건데 요거를 김민준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거고요. 그리고 이야기에 앞서서 나왔던 권다미 씨, 그러니까 지드래곤의 친누나 역시도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번 지드래곤을 응원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분노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SNS에 표현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진짜 참다 어지간히 해라 아주 소설을 쓰네라는 글을 올렸고 여기서 좀 더 의미심장한 거는 여기에 깔린 배경음악입니다.
지드래곤의 노래인 가십맨을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삽입을 했거든요. 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래요. 네. 웬만한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닌데 내 소문은 무성해. 수많은 눈들이 너무 무섭네. 라는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이해는 돼요. G드래곤 씨뿐만 아니라 G드래곤 씨 가족들의 어떤 걱정 또는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분노 뭐 그런 거 충분히 이해돼요. 그래서 아직은 단언하지 말고 차분하게, 왜냐하면 수사 결과 경찰이 만약에 잘못하겠다면 잘못한 거 결론이 나야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떳떳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서로 모든 네티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언하지 말고요. 예단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경찰 수사 결과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